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 노희경 작가님의 장편소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안에서 마지막 장인 7번째 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엄마의 음성은 잔잔한 메아리가 되어 할머니 가슴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친정어머니 먼저 가시고 애비 공부한다고 객지 생활할 때 애들 없고 외롭고 그럴 때도 어머니 내 옆에 있었는데 나 밉다고 해도 가끔 나한테 당신 좋아하시는 거 아꼈다가 주곤 하셨는데 어머니 이제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어머니 정신 드실 때 혀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 아범이랑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나 따라와. 기다릴게. 노희경 지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7번째. 다음 날 엄마는 늦게까지 잠에서 깨어나질 못했다. 지지난 밤의 피곤이 그제야 엄마를 고난 잠에 빠뜨린 것이다. 식구들은 엄마를 깨우지 않고 저마다 조심스럽게 나들이 준비를 했다. 아버지와 엄마 단둘이 일산 새집으로 나들이를 떠나기로 한 것이다. 연수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정수는 엄마의 짐을 챙겼다. 건넌방에서는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아침밥을 먹여주는 중이었다. 아, 하세요. 할머니는 아버지가 떠먹여주는 죽을 가만 받아 먹었다. 전에 없이 양순해진 눈빛 가득 뭔가 골똘한 생각들이 담겨있는 듯했다. 우리 어머니 잘 드시네. 다시 아 하세요. 아버지는 엄마 대신 할머니에게 죽을 떠먹으며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흉내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얼핏 정신이 딴 데가 있는 듯 보였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입을 벌려 죽을 받아 넘겼다. 그러다 간간히 뜬모를 미소를 짓기도 했다. 자, 이제 물 드시고 편안히 쉬고 계세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식사를 마치고 물을 마시는 것까지 지켜본 다음에야 건넌방을 나왔다. 주방에선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났다. 나들이 준비는 안 하고 내가 너무 오래 잤네. 얼마 후 기지개를 켜며 엄마가 주방으로 나왔다. 엄마는 연수가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를 열어보고는 방긋 웃어 보였다. 쌀뜨물로 끓였니? 네. 연수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림해도 되겠네. 엄마는 식탁에 차려놓은 반찬들을 집어먹으며 대견한 듯 연수를 바라보았다. 아이고 맛나다. 간이 맞아요? 잘 맞네. 모처럼 엄마의 밝은 모습을 보니 연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연수는 찌개를 식탁으로 옮겨놓고 수저도 보기 좋게 늘어놓았다. 엄마는 그런 연수를 보다가 마음이 짠해서 딸의 이름을 불러본다. 연수야. 네? 연수야. 너무도 다정한 음성이었다. 연수는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는 연수가 대답을 해도 자꾸 이름을 부른다. 어째 자꾸 우리 딸 이름이 부르고 싶네. 연수야? 연수는 공연히 안 닦아도 될 그릇들을 닦는 척하며 엄마가 부르는 대로 대답해 주었다. 연수야. 네. 난 우리 연수가 참 이쁘다. 순간 왈칵 목이 메는 건 연수뿐만이 아니었다. 엄마는 숫기 없는 딸의 뒷모습을 애처로운 눈길로 하염없이 바라본다. 불쌍한 것, 저거 시집 보내놓고 극성맞은 친정어머니 소리 들어가며
총각김치며 밑반찬이며 열심히 퍼다 줄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는데 내가 친정엄마한테 못 받았던 것 저애 시집 보내고 다 해주려고 했는데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던데 정말 그러면 어쩌나? 불쌍해서 어쩌나? 엄마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 것도 있고 딸의 뒷모습을 마냥 아프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일어나셨네? 어느 틈에 정수가 다가와 뒤에서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는 이내 눈물을 닦고 감정을 수습했다. 아버지도 식탁에 와 앉았다. 정수는 어머니가 우는 걸 짐짓 모르는 채 하고 누나를 도와 식탁에 밥을 날랐다.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정수가 엄마 곁에 앉아서 이것저것 수저에 반찬들을 얹어준다. 이번엔 뭘 줄까? 무나물? 버섯? 엄마는 아들이 놓아주는 대로 가만히 밥술을 입으로 가져간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신문을 뒤적거리며 그 모습을 못 본 채 하고 연수는 물을 떠다 놓는다. 찌개를 더 가져온다 하며 괜스레 자리를 뜨곤 했다. 뭐 두부? 엄마 말해. 엄마 찌개 먹고 싶은데 내가 무나물 주고 엄마 버섯 먹고 싶은데 내가 두부 줄까 봐 그래. 아무 말 없이 수저만 들여다보고 있던 엄마에게 정수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묻는다. 잠자코 있던 엄마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네가 두부 주면 두부가 먹고 싶었던 것 같고 네가 버섯 주면 꼭 그게 먹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랬다. 지금 엄마는 아들이 수저에 모래를 얹어준다 해도 꼭 그게 먹고 싶었던 것처럼 목이 메었다. 아직 어린 아들에게도 한이 많다. 이 다음엔 정수도 장가를 들고 아빠가 되겠지. 이 녀석 결혼하면 해보고 싶은 것도 참 많았다. 며느리 앞세워 시장에도 가고 옷도 사주고 같이 순대도 먹고 싶었는데 엄마는 간혹 며느리를 일찍 본 친구들이 며느리 손잡고 쇼핑 다니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손주가 생기면 보약도 지어 먹이고 까꿍까꿍 어르다 품에 안고 낮잠이라도 한번 자보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가끔 제 잘난 맛에 까불면 따끔하게 시애미 매운맛도 보여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얼른 마음을 고쳐먹곤 했다. 아냐 그랬다가 제 남편한테 화풀이라도 하면 큰일이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상한 며느리 살이라는 것도 엄마에겐 궁금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정말 그런 며느리들이 있을까? 내 아들의 색시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째야 하나?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 아들 장가는커녕 대학 등록금도 자기 손으로 못 내주는 아쉬움에 엄마는 목이 메는 것이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침 식사가 그렇게 끝났다. 엄마는 힘겹게 외출복을 갈아입고는 내처 자리에 주저앉았다.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고르던 어머니가 넥타이를 매는 아버지를 불렀다. 어디 가는데? 좋은데. 둘이서 놀러 가자는 아버지의 말에 그러마 대답은 했지만 몸이 영 무겁고 힘들어 갈 수 있을까 싶은 것이다. 애들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힘들어?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엄마를 보며 걱정스레 묻는다. 아픈 마음이 울컥 들썩였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넥타이를 만지며 짐짓 무심한 척 답했다. 조용한 데 가서 쉬고 싶다며 차 가지고 가니까 그닥 안 힘들 거야. 옷도 다 입었는데 가보자. 그 말에 엄마가 살며시 웃는다. 엄마를 데리고 어딘가 가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좋았던 것이다. 그래, 영감이 어딜 데리고 갈란가. 한번 가보지 뭐.
엄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안방문을 나섰다. 어머니 뭐 하시나 잠깐 들여다보고 나갈 테니 먼저 나가요. 애들 기다리겠네. 엄마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쪼그려 앉아 아무렇지 않은 듯 작별 인사를 했다. 어머니, 나 아범이 좋은데 데려간대. 힘들어서 안 가고 싶기도 한데 쉬엄쉬엄 가보려고 해. 그냥 이 집이 조금 무섭네. 정 떼려고 그러는지. 소란 피우지 말고 있어요. 할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함초로움이 젖은 눈매로 한동안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잡은 손을 또 한 번 꼭 쥐었다. 나 가요. 가. 네, 갈게요. 잠시 두 여인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라도 하듯이 할머니도 엄마도 쉬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서로의 눈빛 사이로 시린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두 여인이 함께 보낸 그 긴 세월의 길목에 켜켜이 쌓인 아픔이 차차 물거품처럼 쓰러지고 있었다. 집 앞에는 근덕의 택시가 도착해 있었다. 누나의 사정을 아내에게서 전해 들은 뒤로 근덕은 택시 운전에만 전념하며 그런대로 착실히 일하고 있었다. 아내도 누나도 그리고 누나의 가족도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근덕은 요 며칠 택시를 끌고 누나 집 주위를 뱅뱅 돌기도 했다. 엄마 같은 누나였다. 망나니 같은 이 동생을 한없이 안아주고 받아주었던 누나였다. 그런 누나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누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모질게 했던 일들이 떠올라 차마 앞에 나타나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못나디 못난 동생이 바로 자신이었다. 오늘은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할머니를 돌봐드릴 근덕댁을 데려다 주려고 온 것이었다. 상종 못할 인간. 근덕댁은 집 앞까지 와서 한사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근덕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아내의 볼멘 소리에도 근덕은 묵묵히 딴전만 피웠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차마 누나의 마지막 모습을 볼 용기가 없었다. 갖다 줘. 근덕이 뚱한 얼굴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뭐야? 놀러 간다며? 갈 때 먹으라고 줘. 뭔데? 호두과자야. 우리 누나 그거 좋아해. 근덕은 밉지 않게 흘겨보는 아내를 짐짓 외면하며 핸들을 잡았다. 눈가에 어린 슬픔의 흔적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어제 산 거야. 레인지에 데워 먹으라고 해. 잘난 거 먹다 목멜라. 근덕은 누나가 있는 집 쪽을 잠시 돌아보고는 그대로 떠나버렸다. 근덕댁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다. 어쩌면 저렇게 주변머리가 없을까? 근덕은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택시를 멈췄다. 더 이상은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 그는 양손으로 핸들이 부서져라 내리쳤다. 그리고 무너지듯 천천히 핸들에 고개를 쳐박았다. 근덕의 어깨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속에 감춰두었던 슬픔의 덩어리를 모조리 끄집어내듯 근덕은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꺼이꺼이 울어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택시를 쳐다보았지만 근덕의 애끓는 통곡은 멈추지 않았다. 누나, 우리 인이 누나, 잘 가. 출발 시간이 다가왔다. 엄마는 창백하고 지친 모습으로 대문을 나섰다. 근덕댁이 바로 뒤에 따라 나섰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반찬 몇 가지 하고 이건 호두과자래요. 그이가 샀어요. 근덕이가? 엄마는 올케가 건네준 호두과자 봉지를 가슴에 안았다. 갑자기 가슴 언저리가 짠해져 다시 한번 봉지를 내려다보았다. 못난 남동생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이 이제 이래요. 택시회사 다시 들어갔어요. 엄마는 근덕댁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올케가 참 고맙네. 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엄마는 호두과자 봉지를 소중히 안은 채 마지막 당부의 말을 했다. 노인네, 잘 모셔. 네. 엄마는 올케의 등을 몇 번 토닥여준 다음 그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근덕댁은 벌써부터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엄마는 그 눈물을 뒤로 한 채 자동차로 향했다. 이미 정수와 연수가 앞좌석에 타고 있었다. 엄마는 앞좌석 차문을 두드리며 정수를 불렀다. 정수야, 네가 뒤에 타. 당신은 앞에 타요. 정수가 아버지의 서운한 눈길을 의식하며 미적미적 뒷좌석으로 왔다. 차는 천천히 집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손을 흔드는 근덕댁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차는 시내를 거쳐 바로 강북 강변도로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얼마를 더 달려 자연스럽게 자유로로 합류했다. 엄마는 정수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으로는 운전하는 연수의 뒷모습을 마냥 바라보았다. 식구들끼리 소풍도 가고 참 좋다. 엄마가 밝게 말했지만 아버지도 연수도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엄마는 개의치 않고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차는 어느새 자유로를 벗어나 일산 시내를 달리고 있었다. 일산이네? 저기 외곽으로 가는 거야? 거기 러브호텔 많다던데. 거기 갈라고? 엄마가 어린애처럼 천진하게 물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마침 차가 일산 보건소 앞을 지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자신이 일하게 될 보건소를 바라보며 엄마에게 속말을 전했다. 잘 봐도 당신 죽고 웬 호랍이 하나가 저기 있을 거야. 꽁지 빠진 닭처럼 늙고 초라한 호랍이 보건소장이 말이야. 남편의 속말을 들었을 리 없는 엄마는 벌써부터 지친 얼굴이다. 딴 데 가지. 경치 좋은데. 엄마는 가물가물 잠에 빠져들었다. 정수는 엄마의 손을 꼭 쥔 채 굳은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았다. 잠시 후 엄마는 차가 멈추는 기색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다 왔어요. 여긴 우리 집이잖아. 엄마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연수는 엄마의 기뻐하는 모습에 미소 지으며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내가 연수랑 대충 정리했어. 들어가자. 엄마는 짐 보따리를 들고 내리는 아버지를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눈시울이 촉촉히 젖어들었다. 엄마는 차에서 내릴 생각도 않고 한동안 새집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새집에 도착한 뒤에야 엄마는 오늘 소풍이 자식들과의 마지막 이별 여행이라는 걸 깨달았다. 정수야. 정수는 아까부터 한사코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엄마가 부르자 그제야 고개를 조금 돌리다 도로 시선을 외면해버린다. 정수야, 엄마 봐야지. 정수는 입을 꽉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아들의 코트 단추를 일일이 채워주며 말을 이었다. 엄마, 내일이라도 다 쉬었다 싶으면 갈게. 엄마의 손등으로 정수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울어? 정수는 힘겹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엄마는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짐짓 장난스럽게 묻는다. 정수야, 나 누구야? 엄마. 정수는 울지 않으려 고개를 쳐들고 눈을 부릅뜬다. 엄마는 그런 아들에게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인다.
한 번만 더 불러봐. 엄마. 정수는 기어이 목이 메어 어깨를 들썩였다. 엄마는 어린아이한테 이르듯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정수야, 너 다 잊어버려도 엄마 얼굴도 웃음도 다 잊어버려도 네가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잊으면 안 돼. 정수는 입술을 꼭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러다 문득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 아들에게 쥐어주었다. 이거 나중에 네 마누라 줘. 엄마는 정수가 그 반지를 받지 않고 자꾸 고개만 젓자 마침내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잊어먹을까 봐 그래. 아무리 뒤져봐도 엄마가 이거밖에 줄 게 없다. 미안해. 정수는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삼키느라 이를 악물었다. 그렇게 한동안 아들을 끌어안고 있던 엄마가 정수를 떼어내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잠깐 내려봐. 누나랑 할 얘기 있어. 정수가 차에서 내렸다. 엄마는 힘겨운 몸짓으로 시트에 등을 기대며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는다. 연수야, 엄마가 아무래도 곧 정신을 놓칠 것 같다. 자꾸 가물가물해. 연수는 이미 엄마가 자식들과 마지막 이별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차마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어 핸들을 부여잡은 채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뒤에서 엄마의 낮은 음성이 이어졌다. 엄마는 연수 사랑해. 알지? 네, 저도 엄마 사랑해요. 연수는 고개를 숙이고 엄마 몰래 울고 있었다. 그래, 사랑해. 아주 많이 사랑해. 엄마도 울고 있는가 목소리가 점점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너는 나야. 엄마는 연수야. 네. 이제 동생 데리고 가. 엄마 아버지랑 좀 쉬어야겠다. 연수는 소리 죽여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뒤에서 엄마가 연수의 목을 끌어안았다. 착한 우리 딸. 엄마의 눈물 젖은 입술이 연수의 볼에 닿았다. 연수의 볼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가고 있다. 엄마는 멀어져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며 손을 흔들었다.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가슴에, 갈비뼈에, 발등에 두루두루 불도장처럼 박히는 것 같다. 저것들이 내 새끼들이 울며 간다. 먼 발치에서 보아도 엄마는 눈에서 나다. 봐야 한다지만 엄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것들의 어미인 까닭에 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엄마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질끈 물었다. 죽는다는 것, 그건 못 보는 것이다. 보고 싶어도 평생 못 보는 것, 만지고 싶은데 못 만지는 것, 평생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이별인 것이다. 엄마는 석상처럼 선 채 점점이 멀어져가는 연수의 차를 끝까지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그런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잘 꾸며진 집안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옷장이며 응접 세트, 식탁, 침대까지 모두 눈에 마뜩해 보였다. 커튼, 액자, 벽시계도 모두 자신의 취향에 꼭 맞았다.
참 좋다. 언제 이걸 다? 마음에 들어. 그냥 대충 했는데. 엄마는 아버지의 이런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새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 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추억을 만들기보단 영영 이별하는 아쉬운 장소가 될 거란 예감이 엄마의 마음을 헛헛하게 했다. 엄마는 길지도 않은 여행에도 힘들었던지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겨울낮은 노루 꼬리처럼 짧았다. 엄마는 잠에 빠져 있느라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석양 무렵의 호수도 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오히려 다행이지 싶었다. 노을 지는 광경이 아내에게 무슨 별난 감흥을 줄 수 있겠는가. 스스로 노을이 되어 쓰러지고 있는 아내로서는 오히려 황혼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신의 죽음이나 헤아리게 될 게 뻔했다. 엄마가 잠들어 있는 동안 아버지는 혼자서 아내에게 줄 저녁을 준비했다. 난생 처음 차려보는 아내를 위한 밥상이었다. 엄마는 호수 주변으로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뒤에야 잠에서 깨어났다. 당신 솜씨 좋네. 새 장가 가도 되겠다. 엄마는 아버지가 정성껏 끓인 죽을 힘없이 받아 먹으며 배시시 웃는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대? 연수한테 좀 배웠지 뭐. 엄마는 입보다는 눈으로 더 많은 음식을 먹었다. 아버지는 한 숟갈이라도 더 엄마 입에 떠 넣어주려 수저를 들이댔지만 엄마는 한사코 보기만 한다. 입이 소태처럼 쓰고 헛구역질이 올라와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한 숟갈만 더 먹어봐. 이제 차 마시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떠 넣어주는 죽을 마지못해 받아 넘기고 나서 엄마는 서툴게 응석을 부렸다. 그런 엄마를 보며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는다. 아버지는 곧 차를 끓여 거실로 가져왔다. 무슨 차야? 향이 좋네. 몰라. 그냥 향이 좋은 차야. 훌훌 불어서 마셔. 뜨거워. 꼭 신혼여행 온 것 같다. 당신 공부한다고 우리 신방도 못 차리고 산 거 알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방긋 미소 짓는 엄마를 아버지는 처연하게 본다. 이름 모를 차 한 잔에도 저렇게 행복해하는 여자에게 그동안 왜 그렇게 못해줬던가.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아니 한 달에 10분만이라도 저렇게 아내를 기쁘게 해주었더라면 지금처럼 마음이 헛헛하지는 않았을 것을. 아버지의 사무치는 회한을 꼬집기라도 하듯 엄마가 말했다. 말년에 복이 텄다더니 이런 날이 오려고 그랬나 보네. 당신은 좋겠다. 이런 집에서 앞으로 10년은 살겠지? 아버지는 엄마의 말을 묵살하며 입을 열었다. 씻을래? 힘들어. 힘드니까 씻어. 씻겨줄게. 정말? 엄마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평생 목욕은커녕 한여름에도 물 한 바가지 안 끼얹어주던 남편이었다. 아버지는 쑥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엄마를 번쩍 안아들었다. 엄마는 역시 부끄러워하면서도 아버지 품에 얌전히 안겼다. 욕실에 들어선 아버지는 엄마를 욕조에 걸터 앉히고 한 가지씩 가만가만 옷을 벗겨주었다. 삶은 달걀처럼 희고 부드러웠던 살결이 이제는 나무 껍질처럼 마르고 군데군데 멍든 자국마저 선명하다.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런 엄마가 전혀 험해 보이지 않았다. 새색 시인 양 여전히 고왔다. 욕조엔 이미 따뜻한 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엄마의 몸을 조심스럽게 욕조에 누이고 비누칠을 해서 정성껏 닦아주었다.
엄마는 어색해하면서도 간지럼을 타는 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렸다. 눈 매워. 그러니까 눈을 꼭 감아야지. 감아도 매워. 아버지는 엄마의 머리를 헹구고 드라이어로 꼼꼼하게 말린 다음 미리 사둔 잠옷으로 갈아입혔다. 발그레 홍조 띤 엄마의 얼굴은 소녀처럼 해맑았다. 아버지는 수건으로 얼굴에 남은 물기를 마저 닦아주고 나서 엄마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이쁘다, 우리 마누라. 그 말을 들은 엄마가 갓 시집온 색시처럼 수줍게 웃었다. 이제 저 웃음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1000년 뒤 내 생의 어느 이름 모를 마을에서, 아니면 낯선 어느 길모퉁이에서, 그런 데서나마 볼 수 있을까? 곱다, 그 웃음. 슬프도록 곱다. 엄마와 아버지는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테레비라도 하나 갖다 놓을 걸, 심심하네. 멀뚱하게 누워있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공연히 눈들 곳을 몰라 허둥대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부부가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처음이라 조금은 낯설고 멋쩍었던 것이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엄마가 입을 열었다. 여보, 나 소원 있어. 나 무덤 만들어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차가운 땅 속에 묻히기 싫다며 차라리 화장이 좋다고 했었다. 그땐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며 버럭 화를 냈는데 아버지는 지금 그럴 배짱도 없다. 언젠 답답해서 싫다고 화장해달라며?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별로더라. 남한강에 뿌렸는데 오래되니까 여기다 뿌렸는지 저기다 뿌렸는지 도통 기억이 없고 여기 가서 울다 저기 가서 울다 꼭 미친 사람처럼. 당신하고 애들은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는 나지막이 한숨을 몰아쉬었다.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손가락을 물어뜯고 있던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나 없어도 괜찮지? 아버지가 말없이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그 눈길을 외면하며 말을 이었다. 잔소리 안 하고 좋지 뭐. 나 보고 싶을 거는 같아? 아버지는 엄마를 더 이상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여 주었다. 엄마가 또 묻는다. 언제? 어느 때? 다 언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또 맛없는 된장국 먹을 때. 또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또 묻는 엄마도 대답하는 아버지도 점차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엄마를 보지 않은 채 마음속에 빗장처럼 걸려있던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뱉어냈다.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리 볼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 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짐이 붙일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아버지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엄마는 물기를 가득 머금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엄마도 차마 아버지 얼굴을 마주보지 못할 만큼 감정의 진폭이 커지고 있었다.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기어이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는 엄마를 와락 껴안았다. 그리고 더 이상 눌러둘 수 없는 슬픔을 꺽꺽 토해냈다. 엄마가 젖은 눈을 들어 수줍게 웃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주라. 아버지는 엄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길고 오랜 영혼의 입맞춤을 했다. 이니야,
정말 고마웠다. 침실 가득 눈부신 햇살에 밀려들었다. 햇살은 마치 축복인 양 쏟아져 들어와 잠든 엄마의 하얀 얼굴을 비춰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잠에서 깨자마자 조용히 엄마를 불러보았다. 여보. 엄마는 아버지의 팔에 안긴 채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었다. 엄마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에서는 이미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눈에 물기가 가득 배어나온다. 아버지는 차마 엄마를 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용히 불러본다. 여보. 엄마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아버지는 몸을 일으켜 마치 잠이 든 듯 깨어나지 않는 엄마를 가만히 내려다본다. 이니야, 이젠 영원히 그 대답을 듣지 못할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는 오열한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아버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몸을 굽혀 식어버린 아내의 몸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엄마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그렇게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었다. 어느 결의 고인 슬픔인지 깊이 잠든 엄마의 눈에도 차디찬 물기가 서려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맺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